요즘에 한국 영화가 불안한 상황이래. 아 그래? 코로나 끝나고 나서부터 한동안은 약간 예멜도 좋고 좋았다가 작년부터지 범죄도시 2 천만 넘고 나서는 대부분의 영화들이 다 저조하고 올해 들어서도 다 저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영화는 천만을 넘었던 한국 영화를 보는 거야. 사람들의 인기를 끊었던 한국 영화를 하나 정해서 보자고. 좋아. 안녕하세요. Hello, nice to meet you. 오늘의 영화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즘에 한국 영화가 부진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요즘 막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는 기생충에 대해서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기생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뭐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어떤 영화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신 박찬욱 감독, 뭐 이창동 감독 너무나도 많지만 또 봉준호 감독님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기생충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근데 일단 먼저 기생충 이야기하기 전에 내년에 미키 세븐틴이라는 봉준호 감독님 영화가 나와요. 지금까지 막 정보가 있진 않아요. 주연 이런 것도. 로버트 패틴슨 그 트와일라잇의 주인공이었던 엄청나게 잘생긴 남자 배우가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스티븐 연 그 노브에서도 나왔고 또 한 분이 또 나오세요. 그분은 이제 영화 유전의 토니 콜렛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배우이자 제작자인데 이제 그분이 외국의 어떤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전화를 한 거죠. 캐스팅 전화를. 내가 당신을 알고 당신이 어떤 연기를 해야 하는지 알고 우린 서로 영화 이 업계에서 오랜 시간을 몸담았던 사람들이니까 당신을 내 영화에 함께하고 싶다. 이걸 직접 전화를 걸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그랬더니 토니 콜렛이 그냥 울었어. 그냥 정말 울었다고 표현을 했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국뽕이 차오르죠.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토니 콜렛이라는 배우가 캐스팅이 되고 이제 촬영 직전에 영화의 일부를 본 거야. 봤는데 웃기려고 하지 않는데 웃기고. 난 몰라. 그렇게 뭐 예민하고 어떤 깊은 감정을 건드리는 장면이 아닌데도 어떤 내면을 건드는 그런 장면들이었다는 거지. 이것만 들어도 너무 막 보고 싶네요. 그렇지. 미키 세븐틴. 복제인간에 관련된 영화라고 작은 정보가 있긴 한데 순수한 봉준호의 영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 너무 기대가 되고 바로 내년이면 또 2024년이잖아. 그렇죠. 2024년에 개봉 예정이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제 기생충이라는 봉준호 감독님의 최고의 작품 우리가 뽑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인상 깊었던 장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극 중에서 이제 송강호 씨 이름이 기택 씨 운전기사로 이제 취직이 기택은 존칭 안 해도 돼. 기택이가 기택이가 너무 친구고 기택이 기사로 취직을 해서 운전을 하는데 동익이 뒷자리에 앉아서 시험하지 않는 척하면서 이제 시험을 하는 게 말론 뭐 잘하나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자를 때도 밉보이게 자르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 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다면 이제 일상생활 중에 어느 한 순간이라도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것마저도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너무 지혜로운 거죠. 제 생각에. 그렇지. 좋게 말하면 지혜로운 건데 내가 봤을 땐 난 그건 영악하다고 생각해. 명확하다. 왜냐면 그 기택이 오기 전에 이제 운전기사를 자를 때도 여성의 속옷이 발견돼서 이제 잘린 거잖아. 기정이의 그 계략으로 인해서. 근데도 그냥 그런 얘기 언급하지 말고 그냥 잘 말해서 돌려보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딱 보면 적을 만들면 본인이 결국에는 가능성이 생기지. 그치. 되게 인상 깊게 남았다. 그 또 기택이 코너링 돌기 전에 말을 굉장히 깔끔하게 딱 깔고 가. 뭐 383 아래로는 뭐 이런 것도 싹 날려주고 기본적으로 뒤에 탄 사람을 그 기택이 말하기도 하지만 정말 안심할 수 있는 동반자 느낌으로 싹 만들어줘. 가수들 나오는 프로그램들 봐도 틀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부르면 보는 사람도 막 맞아. 막 이런데 그치 불안하지. 근데 즐기세요 막 이러면서 부르는 사람들 보면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약간 여유가 있으면 그 분위기가 기세죠 기세.
기택이 어느 정도 이제 친밀감이 생겼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요리 얘기를 하다가 불만을 좀 동익이 표출하는데 거기서 그래도 사모님 사랑하시죠? 이 얘기를 함으로써 동익이 탁 불쾌함을 원 스트라이크를 딱 맞죠. 그런 장면도 보면은 약간 그 차라는 되게 제한되어 있는 공간에서 고용인과 고용주 그 어떤 상황이 그 처음에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워 고용주의 그 만족스러움 뭐 이런 게 있다가 그 딱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고용주가 싹 불쾌함을 느끼면서 얘가 선을 넘네. 그리고 이 영화가 되게 선이 또 중요한 영화죠. 선을 넘네 하고 그 표정과 어떤 행동이 또 그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쉽게 말하면 예의라 그러지. 예의의 선 안에 들어오지 않은 친구가 있어도 대화하고 만나고 뭐 친구라는 관계를 맺기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안 될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이후로부터는 처음 딱 맞닥뜨릴 때 이 사람을 내 인간관계에 넣어도 되나로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내면에 있는 걸 다 꺼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사회생활에서 만났을 때 예의라는 선 안에서 유려하게 막 코너링 예술이시네요. 38서까지는 막 얘기를 근데 그 재미가 이 안에 한정돼 있는 것 같아. 고등학교 때는 영어 넘어가도 아유 병신 이러면서 막 재미있는 애네 막 또라이네 이거 이렇게 노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내 인생에 도움되나? 이거를 판단하면서 만나게 되다 보니까 이 안에 선을 두 사람이 또 만드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근데 그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동익의 선이 더 중요했죠. 그 관계에서. 그치. 그런 사회생활 중에 하나 보는 것 같아서도 맞아. 있었어. 사실 그 기택이 살인을 저지르는 게 냄새라는 단어 때문이잖아. 그치. 근데 그 단어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레인지를 벗어났을 때 반응이 달라. 어쨌든 우리 또 기억에 남는 장면 그냥 베스트 1은 동익의 집에서 막 기택네 가족이 막 놀잖아. 파티를 열고 막 놀다가 이제 그 문정 그 전에 일하던 가정부가 와가지고 이제 막 파국이 벌어지고 막 해가지고 막 또 근데 동익네 가족이 막 캠핑 갔다가 비 와가지고 막 돌아오고 막 해가지고 막 숨고 하다가 도망 나오잖아. 근데 막 비가 막 막 이렇게 오잖아. 비가 와. 그것처럼 계속 내려가잖아. 자기네 집으로. 비가 막 그렇게 오는데. 내려가서 집을 도착해서 막 물바다가 되고 있는 집에서 또 기택네 화장실의 변기 위치가 기가 막힌 자리에 있어. 근데 진짜 놀랍게도 나 그런 변기를 봤어. 어렸을 때. 근데 어쨌든 그런 변기 위에 올라가서 천장을 이렇게 드러내서 거기에서 담배를 기정이가 딱 꺼내서 담배를 딱 피는데 야, 그 변기 앞에서 그 담배를 딱 피는 그 장면은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영화에서 큰 굵직굵직한 명장면 중에 난 진짜 단연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내가 뭐라 형용은 할 수 없어. 그냥 내가 느껴지는 어떤 질량으로 따졌을 때는 그 장면이 너무 어마어마한 질량을 가진 장면이었어. 사실 저도 이제 알루미늄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일이 너무 서툴다 보니까 이제 기사님들이 오시면 짐을 빨리빨리 이렇게 날라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너무 그 비싼 제품들이다 보니까 너무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엄청 늦어진 거야. 그러니까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짜증을 막 내셨어. 근데 제가 짜증내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못 견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짜증을 내시는데 이제 내 잘못이다 보니까 내가 막 근데 왜 짜증을 내요? 막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속으로 막 삭히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가실 때도 좀 쉬는 거 좀 연습 좀 하세요. 뭐 이러고 갔어. 그 아저씨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데 이런 개색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알겠습니다 이러고 보냈어 그냥.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게 담배 핀 거였거든. 흡연. 좀 오버랩이 되네요. 그 힘듦의 정도 뭐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은 기정이 담배를 찾은 그 사실 엄청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심지어 막 변기에서도 몸이 막 역류를 해. 근데 그 상황에서도 그 위에서 피는 그 장면 보는데 이해가 좀 되긴 했어요. 인상 깊었던 게 장면이라기보다는 극 중 인물의 마인드. 처음 민혁이 왔을 때 술 취한 사람이 막 이러고 있을 때 앞에 와가지고
정신 차려 정신! 민혁의 행동이 다 보였죠. 자존감, 자신감, 정의가 꽉 차 있는 그 너무 멋있는 모습을 그치. 기우가 항상 봐왔겠죠. 그런 모습들을. 그렇지.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직접 너 너무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마음 가운데 항상 닮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왔던 막 물난리가 나고 대책이 없는 상황이 딱 왔을 때 기우가 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민혁이었다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아니, 그거 보면서 또 되게 느꼈던 게 내 업인 이제 음악을 할 때도 뭐 빈지노라고 친다면 그 기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제 빈지노를 따라하는 상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또 멋있는 다른 뮤지션이 또 나오면 그 사람들 또 우르르 따라하고 새로운 민혁이 등장할 때마다 우르르 가는 기우들의 모습이 막 오버랩이 되면서 좀 많이 교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모든 시대를 풍미할 수는 없어도 한 명의 민혁이 된다면 휘둘리지 않고 계속 내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쪽팔리더라도 일단 내 거를 하고 내보고 깨졌어? 고치고 이러죠. 깨졌어? 역시 유행 따라가야 돼. 이게 아니라 깨졌어? 다듬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엔 이제 기우는 민혁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를 모르니까 결국엔 아무것도 못하게 되잖아요. 본인의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걸 느꼈다. 결국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뭐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기택은 결국엔 동익의 집 지하실로 가게 되잖아. 기우가 우연치 않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켜지는 그 불빛으로 모스부호를 보낸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가 지하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기우가 이제 작심을 하며 편지를 쓰지. 아버지 저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살게요. 좀 열린 결말 아니었나? 완전 열린 결말이지. 근데 난 그게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난 이 영화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이거든. 결말을. 그 집을 못 샀을 거라고 생각해 난. 샀으면 너무 좋겠어. 내 마음은. 그치. 근데 아까 너가 얘기했던 거랑 조금 맥이 비슷해. 휘둘리지 않았다면 기우도 그 집을 샀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열린 결말이 아닐까. 왜냐면 기우가 스스로 좀 다짐을 하고 마음을 결심을 한 상태로 이제 끝나게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걸 계속 이어갔다면 정말 깨질 수도 있고. 왜냐면 집이 너무 좋아서. 약간 좀 정색하고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 정도 집이면 야, 뭐 없어서 또 CG로 만든 집이라며 그거. CG도 몇 개 있고 그게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 세트장을 지은 거래. 디마 무슨 종합 촬영장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세트를 짓고 거기에 좀 안 되는 부분은 CG도 입히고 꿈의 공간인 거야. 내가 친구한테도 자주 하는 말이고 내가 어디서 본 말인데 꿈을 크게 가져라. 깨져도 그 조각이 크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 뭐 크게 갖고 그럼 좋겠지. 좋죠. 그거 위에 달려간다면. 근데 그 집이 뭐 한 68억이라고 쳤을 때 연이자가 저희가 항상 영화에 대한 어떤 느낀 점, 교훈이나 그런 거와 별점을 이야기하고 끝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되게 이 영화 자체가 좀 빈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뭐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도 있지만 가난하다고 착한 게 아니고 부유하다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거를 점차 더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고 있거든요. 부유할수록 더 마음이 넓고 여유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그 이야기 자체도 너무 재밌지만 빈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좀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재밌는 시간일 것 같아요.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빈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재밌는 영화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점은 뭐 저는 말할 게 없죠. 저는 9점. 9점. 너무 재밌고 그리고 좀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가 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진행이 너무 막 여기로 데려다 줄까? 신나. 여기로 데려다 줄게. 뭐 383 아래로 막 이렇게 막 너무 잘해주시니까 너무 재밌어. 그냥 맞아. 내가 끌려가는 거야. 맞아.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재밌는 영화고 그 안에 숨어있는 말한 대로 디테일들도 너무 섬세하고 재밌고 흥미롭고 철학적인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10점을 주고 싶지만 뭘 위에 아끼는 거죠 10점은? 너무 다 주고 싶진 않아. 저는 9.9.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와 재밌다 이런 영화도 물론 좋지만 말이 안 나와서 기분이 이상해지는 영화가 왜 좋은지 모르겠어. 맞아. 나도 그래. 하루 종일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영화가 좀 요즘에 또 쇼츠에 지배돼 있는 제 뇌를 고찰하게 만드는 영화가 너무 맞아. 좋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열심히 오늘도 하나 또 해냈습니다. 한국 영화가 정말 재밌는데도 불구하고 흥행도 안 되고 그냥 묻힌 영화들이 난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은 그런 영화들도 수면 위로 오르고 그런 영화들이 수면 위로 오르면 제작사나 어떤 그런 관련돼 있는 영화 종사자들이 저런 게 요즘 소비층들이 원하는 되게 좋은 영화구나 라고 느끼면 또 더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죠. 하면서 영화를 좋아한다면 옛날 거라도 좋으니까 더 많은 한국 영화를 찾아보고 즐기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좋은 한국 영화 많이 보고 싶잖아. 맞아요. 열심히 즐겨야죠. 그럼 명대사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하실에 계시던 근세 역할에 사장님 리스펙! 하는 그거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에는 바꿀게요. 둘, 셋. 한국 영화 리스펙! 이거 아는 사람 늙은 거야? 너네 다 늙은 거야?